이번에 아이패드 M4 11인치를 사면서 같이 쓰면 좋은 액세서리 5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빠르게 미리 스포해드릴게요. 손가락만한 초미니 마우스, 가로 세로 거치, 분리되는 케이스, 애플 펜슬 뺨 때리는 3만원대 짜플 펜슬, 화면 돌아가는 매직 키보드, 한 손에 딱 들어오는 베가트 괴물 충전기. 없다고요? 그럼 지금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마텍 8cm 미니 마우스. 저는 처음에 이거 쿠팡에서 봤을 때 합성인 줄 알았어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냥 키링인가? 하고 대충 넘어갔다가 계속 떠서 한번 눌러봤는데 진짜 마우스더라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퀄리티가 좋아서 놀랐는데요. 로지텍 MX 마스터 3S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아래쪽에 물결 패턴이 있는 부분이랑 옆면에 휠, 그리고 비대칭 디자인까지 정말 비슷하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좌우 클릭 모두 잘 되고요. 무소음이라 딸깍딸깍 클릭 소리가 들리지 않아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무소음 마우스를 좋아해서 로지텍 M331 무소음 버전을 사용하거든요. 두 개 소리를 비교해봤을 때 비슷해서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휠도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요. 물론 로지텍 MX 마스터 3S처럼 무한 휠은 안됩니다. 가운데 버튼은 마우스 속도를 3단계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작은 제품에 알차게 놓지 않았나요? 참고로 여기 옆에 있는 휠은 작동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작동해야 하지 않냐고 하던데 저는 뭐 이 가격이면 이 정도까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2,900원인데 이 정도 퀄리티라니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가끔 노트북 들고 나갈 때 마우스 깜빡할 때가 있어서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 이렇게 그냥 가방 안에 넣었다가 사용할 때가 있는데 진짜 개꿀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 더 사서 아이패드용과 노트북용으로 따로 갖고 있을까 해요. 이번에는 블랙을 샀으니 다음에는 화이트를 한번 사볼게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너무 작다 보니 그립감은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해요. 물론 여성분들은 손이 좀 더 작아서 괜찮을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손이 큰 편이라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진 단점을 크게 느끼진 못했어요. 진짜 억지로 꼽자면 USB 포트가 잘 안 빠진다는 거? 근데 이건 새 제품이라 그런 것 같아서 솔직히 단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슈피겐 폴리오 케이스.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케이스가 덮개랑 후면 커버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드만 들고 필기하거나 영상을 볼 때 전면 커버를 분리해서 더 가볍고 편하게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은근 이 접히는 커버를 뒤로 젖혀두고 사용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무게가 좀 부담될 때가 있더라고요. 후면 스크래치 방지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엔 스크래치 걱정돼서 이렇게 전면 필름을 붙였었는데 이번엔 생 아이패드로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후면 커버 내부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 메탈 소재에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자성도 강해서 냉장고에 테스트로 붙여봤는데 떨어질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분리된 전면 커버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면 거치되는 거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아무래도 필기할 때는 세로 모드를 자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 폴리오 케이스는 세로 모드가 안 돼서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필기나 그림을 그리는 저한테는 정말 이 부분이 구매 포인트였고 직접 써보니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슬 수납 부분인데요. 그냥 폴리오 케이스를 덮고 펜슬이 노출된 상태로 가방에 넣어두면 펜슬이 꼭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펜슬 부분을 전체적으로 덮어줘 절대 분실되거나 떨어질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특히 저는 이번 아이패드 M4 모델에서 정품 애플 펜슬 프로를 안 샀는데요. 필압 기능을 잘 안 쓰는 편이라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현재 모든 짜플 중 M4에 자석 부착이 완벽히 되는 건 없어서 펜슬 자석 부착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했는데 이거랑 같이 쓰면 딱 되더라고요. 참고로 이 짜플 펜슬을 쓰고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써본 짜플 중 최고예요. 그래서 짜플 펜슬을 샀어요. 슈피겐 케이스의 아쉬운 점은 딱 하나였는데 이 디자인으로 색상이 그레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좀 더 색상이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뒷면이 이렇게 투명 PC 소재로 되거나 제가 구매한 것처럼 된 디자인으로만 있더라고요. 나중에 색상이 많이 추가되면 좋겠네요. 바로 다음 추천 제품은 DSM 짜플 펜슬인데요. 이번에 애플 펜슬 프로를 안 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제가 애플 펜슬 2세대를 쓸 때도 필압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았고 가격도 195,000원이다 보니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물론 스퀴즈, 배럴롤, 햅틱 피드백 등 매력적인 기능이 많아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걸 위해 거의 20을 태우기는
리뷰 촬영용으로 구매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니라면 애매하죠. 짜플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살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다 사보고 비교를 해봤어요. 싸게는 10,000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해외 직구까지 구조독도 워낙 유명해서 써봤는데 직구 제품은 AS가 안 돼서 애매하더라고요. 짜플 선택 기준은 크게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페어링 안정성이었어요. 생각보다 처음엔 잘 되는데 한두 달 쓰니까 고장나고 페어링도 중간에 뚝뚝 끊겨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싼 건 다 이유가 있네 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두 번째는 반응 속도인데요. 뭔가 한 박자 느린 것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빠릿빠릿 잘 따라오고 틸트도 5가지 각도를 인식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AS인데요. DSM은 페어링 끊김에 대한 불량이 생길 경우 AS가 가능하다고 해요. 생각보다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구매한 사람들 리뷰 보니까 확실히 별점도 높고 리뷰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선 충전이랑 무선 충전 2가지 모두 지원하는데요. 만약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아이패드는 여기 함께 동봉되는 USB C타입 케이블로 충전하면 되고 무선 충전은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 출시한 아이패드 M4 모델이나 에어 11인치 M3 모델들은 무선 충전 및 자석 부착이 안 돼요. 다른 짜플은 혹시 되는 게 있나 봤더니 되는 곳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외 기능은 모두 사용 가능해서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최신 아이패드에 자석 부착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애매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추천드린 슈피겐 폴리오 케이스에 펜슬 커버가 있으니 저는 이렇게 활용해보고 있어요. 아니면 패키지 구성품에 케이스도 있어서요. 이렇게 케이스에 펜슬과 펜촉을 갖고 다녀도 좋아요. 펜촉도 지금 리뷰 이벤트 기간이라 기본 펜촉 4개랑 메탈 펜촉 2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성품이 정말 짱짱해서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저는 필기할 때 사각사각 느낌이 좋아서 종이 필름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게 이 부분이 너무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나노 흡착식 필름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마그네틱 방식인데 나노 흡착식이 최신 기술이더라고요. 이건 쉽게 말해 반영구적으로 계속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필름인데요. 저는 포에버 나노 흡착 필름을 쓰는데 필기할 때는 붙였다가 유튜브, 넷플릭스 볼 때는 떼서 파일에 넣고 보관해요. 먼지 묻으면 그냥 액정 클리너로 닦으면 되고 물로 닦아도 전혀 문제없이 계속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전용 손잡이도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도 편해요. 구성품도 보관용 파일과 클리너, 손잡이 스티커가 있어 짱짱합니다. 네 번째, 쿡테크 100W 멀티 충전기. 아이패드 기본 어댑터는 20W가 제공돼서 이것도 충분하지만 아이패드는 최대 약 35W로 충전이 가능해요. 15W 차이면 충전 속도 차가 크죠.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기기들도 충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거 하나 있으면 모두 해결되는데요. 우선 가격과 스펙이 정말 좋아요. 가격은 지금 영상 제작 기준 39,900원이고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고 무게도 214g으로 휴대하기에 딱 좋습니다. 게다가 기본으로 C2C 고속 충전 케이블 1개도 들어있어요. 포트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USB A 포트 1개와 C 포트 2개고요. C포트인 경우 최대 100W로 노트북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A타입은 18W, C타입은 각각 33, 45W로 충전 가능해요. 이 정도 스펙 어댑터들은 진짜 너무 크고 무거운데 얘는 부담이 정말 없어요. 이렇게 파워가 세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과전화 보호부터 정전기 저항까지 방지한 어댑터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30분이면 58%, 갤럭시 S24U는 62%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외관에는 V0 그레이드 방화 소재로 정말 안전하게 디자인했어요. 내구성 부분도 믿을만한데요. USB-A 5000에 USB-C 10,000회 포트를 꽂고 뽑는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하얗고 부드러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투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스펙만큼은 정말 괴물이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DSM 플립 키보드. 아이패드 12.9인치 쓸 때는 정품 키보드를 썼거든요. 솔직히 정품 퀄리티는 압도적이긴 해요. 붙이는 순간 포고핀으로 연결되고 뭔가 정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움이랄까요? 근데 가격도 압도적이죠. 무려 40~50만원대. 아이패드에 키보드랑 펜슬까지 하면 그냥 맥북보다 더 비싸지죠. 그래서 이번에도 M4 11인치 정품을 사볼까 고민했는데 저는 이번엔 가성비 짜플 키보드를 여러 개 사보고 테스트해봤어요. 가격대도 다양하고 장단점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바로 이 제품인데요. DSM 플립 키보드예요. 우선 공부나 드로잉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겐 이 기능은 미쳤죠.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서 드로잉 모드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정품 키보드는 이렇게 한 가지 각도만 가능해서 필기할 때 이렇게 뒤집어 쓰거나 아이패드를 그냥 떼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떼고 사용하면 너무 평평하고 그렇다고 폴리오 케이스를 또 들고 다니자니 애매하죠. 그런데 플립 키보드는 이렇게 드로잉 모드로 살짝 각도가 있게 고정이 가능하고 평평한 모드도 가능해요. 이렇게 힌지 2개가 있어서 다양한 각도도 조절이 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 땐 이렇게 화면만 보이게 돌려서 해도 좋고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앞에 노트를 두고 필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가격이죠. 4분의 1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다니. 저는 아무래도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편이라 이런 제품을 찾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키보드 레이아웃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화면 밝기부터 미디어 컨트롤, 볼륨 조절까지 필요한 필수 단축키가 다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유사 제품들도 많아요.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니 다른 키보드 제품 중 몇 개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꼭 이 키보드를 사지 않더라도 이 부분 두 가지는 조심하세요. 첫 번째는 타이핑할 때 안정적인가. 여기 키보드 부분을 꾹 누르면 뭔가 들뜸이 있는지 패드가 흔들흔들 거리는 게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감인데요. 컬러도 블랙이고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 보이시나요? 뭔가 살짝 회색빛이 돌고 싸구려틱한 느낌이 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조심하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아이패드랑 같이 쓰면 좋은 꿀 액세서리 5가지를 추천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